네, 스미남 7회 2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래 하던 코너죠. 저번 주는 저희가 좀 특별한 코너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또 원래 하던 코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스포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팔각형 링에서 펼쳐지는 두 선수의 치열한 경기 UF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척동 스미남 이승준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UFC에 대해 준비를 해왔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싸우면 됩니다. 끝입니다. 뭐 설명 다 했어요. 네, 사실 UFC가 1993년에 시작된 종합 격투기 대회입니다. 93년이요? 93년도면 얼마 안 됐죠. 친구네. 친구네. 그러네요. 네, 친구네요. 네. 사실 이게 대회가 많잖아요. 격투기 대회가 많은데 많죠. 현재는 UFC가 가장 유명하고 그쵸. 제일 자극적인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종합 격투기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종 격투기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종 격투기는 한 가지 무술끼리의 시합. 뭐 예를 들어서 레슬링 대 권투. 누가 붙을까?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복합적인 그런 종합 격투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선수들이 한 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주짓수, 뭐 타격이면 뭐 권투, 뭐 이렇게 다 삼보 이런 거를 다 수련을 하면서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겨루는 장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까 철창 얘기를 해주셨는데 철창 옥타곤이라고 하잖아요. 네. 옥타곤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약간 야수의 이미지가 느껴지는. 저는 맞아요. 강남클럽이 생각납니다. 갑자기. 어쨌든 네. 뭐 그 단어가 누구에게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야성, 그냥 남자, 약간 이런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그만큼 보기에는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자극적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더 무기치기했거든요. 규칙이 없었어요. 규칙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또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다가 규칙이 어느 정도 생긴 상태입니다. 그럼 규칙이 없을 때 막 물어뜯고 이래도 돼요? 그렇죠. 이제 뭐 UFC 이제 공식 사이트에 공식 규칙은 북아메리카 종합 격투기 통합 규칙을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규칙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이제 과격한 대회였는데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주에서만 방송이 가능했고 폭력성 그렇겠네요. 컨텐츠 단속이 있으면 이제 그 경기는 물론 방송조차 불가능했었던 대회가 발전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룰이라고 없어서 사실 뭐 물어뜯기, 눈 찌르기 이런 건 너무 심하니까 그거 그런 거 안 안 돼요. 되고 물어뜯기는 안 되고. 로블로는 됐습니다. 낭심차기. 그런 건 돼요. 그런 건 너무한데? 됐어요. 그건 그럼 거기만 차는 막 그런 네, 선수도 있었나요? 그런 선수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계 네. 미국인 선수인데. 진짜 웃기네.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너무 심한 기술을 그쵸. 쓰다 보면 몇 초 만에 막 끝나기도 그죠, 그죠. 하고 막 선수들 재미없겠다. 부상도 심하니까 맞아요. 그런 걸 이제 자리를 잡고자 이제 규칙을 정하고 안 되는 기술들을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UFC가 된 거죠. 사실 초창기에는 뭐 그라운드 미션 예를 들어서 주짓수를 사용하는 선수들이 기다렸다고 해요. 누워서. 근데 타격을 하는 선수들 권투를 베이스로 하는 선수들은 일어나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짓수는 앉아서 그라운드를 맞네. 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가 약간 루즈해지니까. 노잼이고 루즈해지고 그걸 또 파해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주짓수도 연마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격투기로 발전을 한 거죠. 그럼 요즘에 이종 격투기는 안 하나요? 근데 인기가 아무래도 종합격투기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해진 종합격투기인데 또 체급도 상세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1997년까지는 무체급. 그러니까 체급에 상관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뭔가 본 것 같아요. 꼬맹이랑 그막 아, 스모 근데 선수랑 붙은 거 본 것 같아요. 이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체급은 상관이 없다. 낭심차기로 이기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와. 근데 이후에 이제 헤비급, 라이트급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운영을 했어요. 뭐 93kg 이상은 헤비급, 이하는 라이트급 이렇게 운영을 했었다가 이제 점차 세분화가 되면서 이제는 남자 8체급, 여자 4체급 8개나? 이렇게 와, 세분화해서 진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많다. 네. 이게 개최를 이제 선수들이 경기 전날에 하는데 많이 보셨잖아요. 네. 뭐 선수들 네, 무게 재더라고. 무게 재고 그리고 뭐 파이팅 포즈 한번 하고 네. 거기서 진짜 싸우려는 선수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약간 UFC의 묘미인데 체급별 체중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틀전이 아닌 경우에는 1파운드까지는 봐준다고 하거든요. 453g. 야. 약. 453그러네. 그 초과는 인정이 되는데 그 이상 초과가 될 경우에는 계약 체중 매치로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이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살 뺄 때까지 안 된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두 선수 간의 몸무게 차이가 이제 5파운드를 초과하거나 이제 한 선수가 개체를 포기한 경우에는 경기가 아예 진행이 안 된다고 아, 합니다. 오. UFC는 이런 게 상당히 철저하네. 철저하다고 네. 해요. 왜냐하면 체급이 맞아야 또 그쵸, 경기를 그쵸. 하고 맞아요. 선수들끼리 어떻게 보면 약속이잖아요. 뭐 음. 훈련을 하고 몸을 만드는 것도 그쵸. UFC의 일환이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이런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체급 8체급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플라이급, 벤터급, 패더급, 라이트급, 웰터급, 미들급, 라이트 헤비급, 헤비급 이렇게 총 8개가 있는데 고기 같아.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보기에 라이트급이 굉장히 라이트해 보일 수도 있는데 가볍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큽니다. 정말 라이트급 선수를 쳐보면 정말 커요. 아. 최소 체중과 이제 최대 체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이트급 같은 경우에는 개체량에서 65.8kg에서 70.3kg의 몸무게가 나와야 됩니다. 그 이상 이하의 몸무게 나와야 개체량에 통과를 하고 나 경기를 라이트급이네. 라이트 저는 라이트 아닙니다. 웰터급으로 웰터급. 한 단계 높였습니다. 네. 그 여자도 4체급이 있습니다. 여성은 그 밑에 급이 있어요. 플라이급 밑에 스트로급, 스트로급 그리고 여성 플라이급, 여성 벤터급, 여성 패더급 이렇게 4체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여자 경기도 저도 UFC를 이번에 공부하면서 봐서 그 이전에는 론다 로우지밖에 몰랐어요. 네, 론달로지. 네, 근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붙어보면 진짜 한 방에 기절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정도로 여자 선수들도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UFC입니다. 사실 경기 방식은 이제 기본 3라운드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타이틀전이나 뭐 메인 이벤트, 정찬성 선수 같은 메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5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다르구나. 각 라운드는 이제 5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은 각 라운드당 1분. 그 1분 사이에 선수들이 체력도 치료하고, 회복하고 와. 치료하고 전술도 이제 바꾸고. 코치와 얘기하고 이러는 거겠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사실 엄청 이렇게 얻어맞다가 1분 동안 정신을 차리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니까요. 어떻게? 진짜.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을 당하고 있다가 UFC에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종소리만 들리면 안도하는 거. 거의 넘어가는 순간, 거의 파운딩 당하는 순간에 와. 딱 종이 치는 경우가 잘 넘겼다. 음. 이런 순간들이 선수들한테는 저는 감정이입을 해서 봤거든요. 네. 맞다가 와 드디어 올렸다. 약간 안 이렇게 아프다, 될 것 이제. 같아요.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경기를 하고 있구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요. 아까 규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규칙이 좀 생기면서 반칙의 종류가 좀 있습니다. 사실 반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한 30여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심하다 이런 것들만 몇 개 네네네. 가져왔어요. 네, 좋아요. 첫 번째로는 박치기. 박치기. 네, 머리로. 네, 안 되죠. 어. 예전에 기밀 레스토랑 약간 그 생각이 나네. 약간 박치기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물기 안 되고요. 깨물기 안 깨물면 안 되죠. 되죠. 아파요. 그리고 눈을 공격하는 행위. 눈치. 눈을 찌르고 공격하면 당연히 이기겠죠. 아예 안 되죠. 이렇게 눈 찌르고 공격하면 뒤로 보이질 때리는 않으니까.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로블로. 안 돼요. 중요 부위 가격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여자 파트는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그럴걸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럴걸요? 네. 다섯 번째는 이제 그라운드 상태인 상대의 머리에 킥을 하는 거죠. 일명 사커킥. 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커킥. 네. 꽂차기, 골킥, 네, 와. 골킥 안 됩니다. 아. 이제 그라운드 상태라 하면은 발바닥 이외에 몸의 어떤 부분이든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상태에서 킥을 하면 반칙이에요. 그죠, 그건 진짜 이게 누워 있는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서 있을 있는 것 선수가 발로 빡 차면 어휴. 그건 반칙인 거죠. 네. 네. 그건 살인. 그건 안 돼요. 네, 안 어,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나 니킥도 안 됩니다. 네. 또 여섯 번째는 경기 중단을 하고 있는데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흥분해가지고 심판 종 뭐, 올렸는데 심판 패고 네. 막. 맞아요. 봤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 안 되고요. 그 일곱 번째는 레프리가 이제 상대의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또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반칙입니다. 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운드 종료벨을 울린 다음에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저는 굉장히 멋있던 점 중에 하나가
UFC가 스포츠라고 느낀 게 선수들이 라운드벨을 울리자마자 양 코너로 가고 한번 하이파이브도 한번 하고 이런 게 되게 스포츠 같고 멋있다고 맞아요, 느꼈거든요. 네. 이런 게 선수들이 서로 존중을 하고 맞아요. 반칙을 안 하겠다 이런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는 어떻게 누가 승리를 하는지 결정을 하냐? 다양한 그런 승리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브 미션 승리. 서브 미션. 서브 미션. 네. 그러니까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근데 룰에 합당한 기술을 걸었을 때 B가 이렇게 탭을 치거나 탭 치거나. 구두로 이제 저 못하겠어요. 썰렌을 치는 네, 거구나. 기권을 하는 경우에 혹은 이제 B가 심하게 고통스러워하거나 의식을 잃어서 주심이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에 서브 미션 승리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사실 선수가 탭을 끝까지 안 치려고 하거나 그 결과를 실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주심이 경기를 판단을 중단시키는 잘해야 경우에 TKO와 마찬가지로 아. 이제 테크니컬 서브 미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음. 근데 되게 의지가 있는 선수들은 안 치더라고요. 기술을 버티는 당했는데 거죠. 버티는 거죠. 어떻게든 아, 벗어나려고. 근데 대단하다. 의식을 잃으면 이제 그건 끝나는 TKO 음. 승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KO 승리. 타격을 하면은 선수들이 의식을 잃는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네. 그 경우에는 바로 KO 종료가 내진 됩니다. 당이 오는 거. 네, 그렇죠. 아예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TKO, 테크니컬 넉아웃. 한 선수가 이제 경기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TKO가 선언이 되는데 보통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주로 첫 번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심의 중단. 맞아요, 주심이 맞아요. 이렇게 파운딩을 당하거나 맞아요. 이렇게 급박하게 선수들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 본인이 몸을 네. 달려들어 맞아요. 집어 넣어서 봤어요. 선수를 말리고 이제 경기를 종료하고 와. 그러면은 TKO 승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야, 근데 가끔 억울해하는 선수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아. 나 멀었는데. 나 약간 아닌데 이런. 근데 이 의미 뭐 여기 뭐 피나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근데 볼 때 주심이 그런 많다. 경우가 또 있어요. 그 심판이 너무 일찍 말렸다고 판단이 되거나 한 선수가 경기 전에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될 경우에는 이제 약간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오. 규정이 있더라고요. 음. 난 정말 더 할 수 있는데 심판이 약간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근데 말렸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No contest라고 해서 네. 무효가 될 수 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무효 얘기가 나와서 계속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의성 없는 반칙인데 한 선수가 이제 경기를 지속하지 못하게 됐는데 반 이상이 지나지 않았어요 경기가. 네. 그럼 애매하잖아요. 누가 이겼는지 테크니컬 판정을 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 경기도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 이상. 그렇죠. 이제 아까 전에 TKO까지 말씀을 드렸고 한 번에 선수가 넘어가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판정승 이런 게 있잖아요. 판정승. 있죠. 한쪽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판정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판정에는 3명의 부심이 참가를 하게 된다고 해요. 각 라운드별로 이제 10점 만점에 각 선수에게 점수를 부여해서 그 총합을 비교한 다음에 이제 승패를 결정한다고 해요. 되게 각 라운드의 승자라고 생각하는 선수한테 10점을 주고 패자가 보통 9점인데 너무 밀렸다. 이런 8점을 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합산을 해가지고 총합을 비교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막 10점이면 10점, 9점, 9점 다 해가지고 총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2명의 부심이 판단을 했을 때 승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A의 승리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네. 거죠. 그래서 판정에는 뭐 여러 가지 판정 승리가 있는데 뭐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만장일치 판정 승리는 뭐 세 부심 모두가 A의 승리를 판정을 한 경우 그리고 과반 판정 승리는 두 부심이 A의 승리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부심이 무승부를 판정을 한 부심은 무승부를 판정을 했을 때 과반 판정 승리 그리고 뭐 스플릿 판정 승리 테크니컬 판정 승리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무승부냐 승리냐 이런 거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로는 실격이 또 있는데 한 선수가 고의로 이제 반칙을 범하거나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경기를 지속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주심이 반칙의 고의성, 뭐 심각성을 파악해서 이제 패배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승리가 결정이 되고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에 아나운서와 함께 이렇게 손을 드는 장면이 판정에서는 나오죠. 이렇게 UFC는 제가 규칙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UFC에서 중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키랑 몸무게. 그렇죠. 네, 중요하죠. 몸무게가 가장 중요하고 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위압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키가 크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리치. 리치가 정확히 뭐죠? 팔을 완전히 폈을 때 이제 팔 길이죠. 아. 선수들이 잽이나 이제 권투 이렇게 할 할 때 팔 길이 이게 리치가 길수록 그렇죠 유리하니까.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아. 리치가 짧을수록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면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쵸. 그만큼 아. 펀치를 허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 그래서 UFC 경기 전에는 키, 몸무게, 리치 그리고 스타일, 국적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짚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은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술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무에타이, 주짓수, MMA, 뭐 프리스타일도 있고 레슬링, 스트라이커 이렇게 있습니다. MMA는 뭐 믹스드 마셜 아츠라고 해서 종합격투기 그냥 다 하는 거죠. 다 수련을 해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MMA가 제일 유리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또 그만큼 다른 스포츠 격투기 종목에 자신 있는 선수들은 그거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김동현 선수는 MMA이고 그렇죠, 최도호 그렇죠. 선수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아. 그 복싱 위주의. 그래서 최대호 선수가 3연패를. 아. 죄송합니다. 네. 최대호 선수. 화이팅. 또 사실 UFC 선수들의 스타일을 살펴보면 타격형, 그렇죠. 그래플링, 뭐 그라운드 기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다. 네,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스타일이 있는 거지 요즘은 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UFC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네. 어제 또 UFC 부산 아, 대회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좀비 킬. 그렇죠. 네. 우리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는데 관심이 많이 갔던 경기는 2경기죠. 좀비. 에드가랑 정찬성 경기 그리고 최두호랑 주루된 경기였는데 네. 양 선수가 정반대의 결과가 그쵸, 나왔습니다. 그쵸. 아쉽네요. 아쉽죠. 네. 정찬성 선수는 이제 에드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TKO 3분 승이죠. 만인가? 네. 3분 만에 맞아, 맞아. 1라운드 3분 18초 만에 파운딩에 의한 TKO로 맞아요. 와, 승리를 어마어마했어요. 거뒀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니값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아예 이렇게 때리다가 한 대가 맞아서 넘어진 상태를 그냥 파고들어서 맞아요. 그렇죠. 파운딩은 정말 기회를 진짜 노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에드가가 라이트급 챔피언이었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찬선 선수의 인생 통틀어서 가장 의미 있는 승리가 아닌가. 와. 라이트급 챔피언이거든요. 챔피언. 진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찬선 선수는 통산 전적이 16승 5패, UFC에선 6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아, 사실 2패는 저희가 다 기억이 나요. 아, 그 어깨 빠진 거랑. 네, 어깨 아, 빠진 맞아요, 거랑 맞아요. 이제 마지막 다 그 이긴 거. 아, 1초를 남기고 다운. 저는 그게 갑자기 정창선 선수가 쓰러져가지고 왜 쓰러지지 이랬어요 정말. 근데 그게 진짜 띠용. 럭키샷인지 정말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쉽게 패배를 맞아요. 했지만 그 패배를 딛고 이제 2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타이틀 매치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네요. 음. 패더급 타이틀 도전자 자리를 사실상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 정찬성 선수가 이 시야 그쪽에 네, 좀 문제가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보니까 정확하게 뭐 안화골절 수술 부작용이라고 네, 하는데요. 맞아요. 뭐 기자들한테 좀 여러분이 2명으로 보인다 뭐 이런 말 할 정도로 와, 어쨌든 빠른 쾌유와 함께 그걸 타이틀전. 갖고 와 그러니까요. 진짜 인간 승리예요. 대단하다. 아마 경기 중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막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자기 머리 막 치더라고요. 계속. 너무 상대수 앞에서. 안타까워.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고 했더니 뭔가 앞에 있는 이 선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딴짓 가족이나 뭐 팬들이나 뭐 이런 코치진 그런 사람들 생각이 계속 머리에 들어서 야. 자기 걱정해주는 어. 나 이 사람한테만 집중해야 하면서 평소에 안 하던 머리를 막 쳤다고 하더라고요. 씨, 소름 와. 돋았어. 너무 멋있어. 코리안 와, 좀비. 네. 진짜. 이제 현재 패더급 챔피언은 볼카노프스키입니다. 네. 호주의 볼카노프스키. 볼카노프스키인데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고 이제 밝혔죠. 결정될 일만 남았죠. 네, 그 링 위에서 인터뷰할 때 밝히더라고요. 막 I want 발카novski 하더라고요. 그런 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때 네, UFC의 UFC는 맛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홍보를 해야 본인이 이제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사실 2013년도에 조제알도를 상대로 한 차례 타이틀 도전을 했었지만 정말 아쉽게 패배했어요. 아. 어깨 골절이 일어나면서 4라운드에 TKO 패배를 당했는데 네.
정말 또 저는 대단하다고 느낀 게 지금 2019년이잖아요. 어. 6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이야.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와, 진짜 6년 진짜 긴데. 진짜 UFC 선수들은 뭔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경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쵸. 진짜 몇 달을 준비해서 그쵸. 하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에드가 선수한테 승리를 거뒀다는 정찬선 선수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에 반면 아쉬운 선수가 한 명 있죠. 네. 최두호 선수. 조이. 이거는 한번 신림동 스미남님이 좀 할 말이 많으시다고 네, 했으니까 최두호 얘기를 선수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근데 이제 제가 또 롯데 얘기를 또 하는데 이제 음. 롯데 이제 윤성빈 선수가 최근에 막 이 서면돌이다. 그래서 막 약간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러면은 프로 선수가 이제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실제 목격담이에요. 오. 실제 목격담인데 오? 최초 공개. 이런 거 얘기해도 됩니까? 근데 뭐. 근데 최두호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윤성빈 선수처럼 이렇게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문화. 그쵸, 반문화를 좋아해서 아무래도 UFC 선수가 약간 능력 있잖아요. 돈도 좀 많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좋으니까 사실 놀기가 그래서 너무 그런 거 물론 훈련 집중 기간에 하겠죠. 근데 또 롯데로 비교하면 또 손아섭 선수가 야구밖에 모른다 해가지고 사실 그 개명하기 전에 그런 이군 서름을 딛고 진짜 노력형이잖아요. 근데 프로 이제 스포츠 선수가 자기 그거에만 몰입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평타 이상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사람이 본업만 하고 삽니까? 그럼요. 취미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 취미가 약간 반문화가 되는 순간 기량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유명해서 네. 뭐 고원준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지만 최두호 선수는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저는 제가 아는 건 아니에요. 제 전 여친이에요. 전 여친이 실제로 놀다가 만났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번호를 따갔어요. 그래서 봤는데 어허. 이거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괜찮겠죠? 괜찮겠죠? 네. 괜찮겠죠, 뭐. 네. 근데 뭐 번호는 따는 게 불법은 그럼요.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와 이게 최도 대박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경상도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와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또 신림 스미남이 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프 더 레코드 여기까지 들읍시다. 정보를 한번 얘기해 봤고요. 그렇죠. 이제 최도 선수도 2년 만에 복귀전이었어요. 하지만 아쉽게 무릎을 꿇었는데 고질적인 약점인 안면 방어가 흔들리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2라운드 4분 32초 TKO 패배를 당했는데 2년 만에 정말 대회라 그래도 준비를 나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또 그럼요. 홈에서 열리는 대회고 근데 한 번의 방심 저는 그 펀치를 허용하는 한 번의 방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심으로 인해서 패배를 하면서 3연패 아이고. 이게 사실 UFC 선수는 이게 가치가 떨어지면 다음 경기를 잡기가 쉽지가 없죠. 않잖아요. 그렇죠. 매치 잡기 근데 어렵죠. 3연패는 조금 선수 생활에 그렇죠. 치명적인 게 아닌가 아,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최도호 선수의 스타일을 상당히 좋아해요. 타격이죠. 타격이 정말 잘. 좋고 그 달려오는데 사실 체구는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꽂히는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와. 다시 한번 저는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도 선수의 재기와 또 정찬성 선수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FC 재밌는데요? 듣고 보니까. 네. 재밌죠? 전 사실 막 너무 막 좀 폭력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또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이게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규칙도 있고 스포츠라고 스포츠맨십. 각인될 수 있는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김동현 선수도 경기 전에 상당히 매너 있는 모습 많이 맞아요. 보여주고 맞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나은가. 인사하고 그런 그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UFC는 뭔가 그 선수의 그 별명을 그쵸, 붙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외국 중계로 들으면은 그 별명으로 이름을 맞아요. 부르더라고요. 나은가. 코리안 좀비 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찬성 선수 경기 저 외국 중계로 하이라이트 봤는데 그래서 좀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안 좀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찬성은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럼요, 찬성. 저희도 어려워요. 찬성, 정찬성, 정찬성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UFC 또 재밌게 전해주신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우 좋았습니다. 아닙니다.
재밌었나요? 공부하시면서? 아, UFC 재밌던데요. 아, 좀 많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네. UFC는 선수를 좀 많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아. 선수들이 어떻게 실제로 경기를 하는지 사실 규칙도 없고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다르니까.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좀 자세히 팔로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UFC 소식도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 2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인데요. 2020 도쿄올림픽이 오늘로부터 약 216일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우리 하계나 동계올림픽을 빛냈던 선수들과 어떤 감동의 장면들을 좀 추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최고의 올림픽 스타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뭐 토론 아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계와 동계올림픽 어떤 종목 선수든 상관없고요. 누가 뭐 1등을 가리는 토론이라기보다는 뭐 왜 그 선수를 선정했는지 한번 이유를 나눠보는 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누가 먼저 할까요? MC 먼저. 제가 먼저 해보죠. 할까요? 네, 네, 오늘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요 일단 가장 뭐 최근 동계올림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감동이 따끈따끈하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 평창올림픽이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 종목들 중에서 되게 예상치 못한 이 결과를 만들어낸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뭐 영미, 컬링 등이 은메달을 맞아요. 땄었고요. 또 스켈레톤. 스켈레톤. 네, 사실 그 종목 자체를 몰랐죠, 저희가. 그렇죠. 맞아요. 네. 스켈레톤 있고 또 봅슬레이. 아, 봅슬레이도 맞네요. 은메달을 땄었죠. 근데 저는 이 중에서 또 혜성같이 등장한 신예 스타이자 또 2018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아까 윤성빈 얘기를 했는데 윤성빈.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우연인지. 우연치 않게. 네. 이 선수도 안 그러겠죠. 네, 아무튼 네. 네. 네, 어쨌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로 썰매 종목 우승자였죠. 썰매 종목의 금메달을 땄던 선수인데요. 이 스켈레톤 종목이 저도 찾아보니까 그 첫날에 1차, 2차 시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두 개 합산으로 3, 4차 시기 때 이 순서대로 잘한 순서대로 먼저 3차는 먼저 4차는 제일 나중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모두 아시다시피 1에서 4차 모두 1위를 찍은 것도 모자라서 이 네 번의 시기를 모두 통합한 기록에서도 뭐 1위부터 4위를 그냥 휩쓸어 버리는 야, 압도적. 압도적인 레벨을 보여줬습니다. 경쟁자들을 뭐 1.6초 무려 사실 그 1.6초 그렇죠, 엄청 긴 엄청 시간이잖아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네, 이렇게 한 명 들어오고 1.6초 기다리면 윙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엄청 오래된 시간인데 그거를 그냥 꺾고 또 금메달 따고 설날 맞이 큰절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네, 아마. 맞아요. 큰절도 하고 제가 이게 왜 감동적이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때 당 제가 SBS로 이걸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배성재 캐스터가 멘트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은 피겨 여왕, 빙상 여제에 이어서 썰매 황제를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멘트를 치는데 뭐 심장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사실 왕자는 없었죠. 그렇죠, 왕자 그렇죠. 없었죠. 네. 설마 황제, 맞네. 썰매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 와, 그래서 어쨌든 이 썰매 종목 저는 이 선수를 꼽은 이유가 썰매 종목 볼모지잖아요. 아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볼모지였던 나라에서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선수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선수가 재능충이네요. 재능충이에요. 네. 그래서 인소미 선수의 재능충 이야기를 살짝 준비해봤는데요. 네. 일단 초3 때까지 육상 선수였고요. 오. 네. 그리고 웃겨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배드민턴 선수였어요. 뭐야? 다 잘해.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농구부 선수였어요. 와우. 농구. 이러다가 고3까지만 해도 그냥 막연하게 나 체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체대라는 그냥 꿈을 갖고 있었을 뿐이었대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윤성민 선수를 가르쳤던 그 농구부 교사 네네. 제가 찾기로는 그냥 김교사 이렇게 네네.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름을 안 밝히고. 근데 하루는 그 2012년 6월이었대요. 윤성민 선수가 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 고3이었죠. 낮잠을 자고 있는데 김 교사분이 전화를 걸었대요. 깨우더니 니는 지금 대낮에 낮잠 자고 있냐. 당장 한 체대로 뛰어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왔대요. 여름이니까. 갔더니 그날 뭐였냐면은 썰매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한체대학교에 이 썰매 종목의 어떤 그 교수님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강광배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썰매 개척자분이 계신데요. 네. 그분이랑 우리 그 농구부 김 교사님이 좀 친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괜찮은 애 없냐. 사실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 썰매 선수가 될 거야 이런 선수 그렇죠. 없죠. 그냥 운동 선수 신경 좋은 선수들을 막 추천을 해서 데려오겠죠. 그래서 김 교사가 우리 성빈이 깨워보자.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반바지 슬리퍼 신고 왔잖아요. 근데 아하, 왔더니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자기 발에 맞지도 않는 러닝화 신고 달리기 테스트를 했더니 네. 뭐 정말 수백 명이 왔는데 10위 막 그냥 찍고 그냥 고등학생이. 음. 그래서 어쨌든 그 뛰어난 운동신경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국가대표 상비군도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미 선수 신체를 살펴보면 허벅지 둘레가 25.5인치래요. 25.5인치. 우리 바지가 뭐 대충 30인치 정도 생각하다 보면은 와. 허벅지 하나가 25.5인치래요. 그래서 그 국제 심판들조차도 이런 허벅지는 평생 처음이다. 이런 말할 꿀벅지. 정도고요. 와. 그리고 100m 기록이 2017년도 기준으로 11초 06. 육상 선수. 선수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자리 점프로 농구 림을 잡았대요. 오. 서전트가 1m 뭐 7cm 뭐 이 정도 팔도 된다고. 길겠다. 그래서 저도 뭐- 그거 봤어요. 영상에서. 바벨 엄청 높이 쌓아놓고 그냥 제자리 점프로 거기 그냥 올라가는 거. 네. 와,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윤석민 선수가 활약이 2015년도 16년도 시즌부터 나왔대요. 이때 당시에 그 7차 월드컵 대회에 나갔었는데 스켈레톤의 우사인 볼트라고 불리는 10년간 이 종목 1위를 차지했던 선수예요. 그 라트비아의 두쿠루스라는 선수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 네. 선수를 그때 2위로 밀어내고 요. 이 스켈레톤 배운 지 3년 8개월밖에 안 된 선수가 1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되게 웃겼던 에피소드가 대회 주최 측에서 대한민국 선수가 우승할 줄 모르고 애국가 준비를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아하. 우승 세레머니가 30분 정도 지연됐는데 유튜브 찾아 틀었겠죠? 근데 이걸 언제 끊어야될지 몰라서 4절까지 다 나왔대요. 아하. 제일 웃기다. 그래서 꼼짝없이 4절까지 다 불렀대요, 윤석민 선수가. 웃기더라고요. 웃기다. 네. 재밌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다음 시즌 세계 랭킹 1위를 확정지으면서 그 다음 시즌에 평창 올림픽 나와서 금메달까지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윤석민 선수가 또 이 딱 썰매 타고 내려올 때 헬멧에 아이언맨 아, 맞아요. 스타성이 있어요, 아이언맨, 진짜. 맞아. 스타성이 있어. 스타성도 있고 또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만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인터뷰 같이 했어요. 와. 그래서 헬멧에 사인 받고 성덕. 성덕. 와, 그리고 역시. 또 팬 서비스까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저는 아직은 젊고 충분히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선수지만 저에게는 가장 최근에 감동을 많이 준 선수여서 윤석민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누가 할까요? 뭐 이번엔 좀 따뜻한 하계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네, 그럼 네. 우리 신림스미남 저는 또 하계 영웅 중 한 명이죠. 제 이승엽 선수 와. 골라봤습니다. 승엽 리. 네.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야구 강국이에요. 사실 그럼요. 강국인데 이제 대한민국이 한참 이제 저희가 아기 때죠. 그때 야구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야구를 안 봤잖아요. 근데 저희가 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2002년 월드컵 그 사이죠. 그때는 야구가 진짜 인기가 없었어요. 뭐 관중 뭐 롯데 자이언츠가 가장 인기 구단인데 막 100명도 안 되고 막 그랬거든요. 야구가 그래서 누가 보냐 이런 스포츠가 됐는데 언제부터 야구가 다시가 재밌어졌냐? 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라고 생각해요. 생각해요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맞죠. 그 이후로 와 야구 꿀잼이네. 저런 선수가 있네. 저는 그 뚱뚱한 선수들이 뚱뚱한 사람이 스포츠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보고 처음 알았어요. 뚱뚱한 선수도 프로가 될 수 있고 네. 저는 무조건 몸 좋고 우락부락한 선수만 프로인 줄 알았는데 그 고등학교 마음에 좀 충격이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승엽 선수가 다 아시겠지만 그 뭐죠? 조별 예선이라고 하나요? 그때는 되게 못했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시 김경문 감독의 믿음의 야구에 보답하는 일본전 역전 홈런이랑 쿠바전 결승 홈런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사람이 약간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그렇죠. 야구는 더 그래요. 근데 특히. 이 중요한 순간에 터트린 이 감동 그리고 이름값 그게 한 방. 스타죠. 그게 스타죠. 스타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 그 이승엽 선수의 일본전 홈런이나 쿠바전 홈런이 없었으면 사실 대한민국이 야구가 제일 인기 있는 나라 절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사실 이승엽 선수가 우리나라에게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지만 이 대한민국 스포츠 한 획을 껐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승엽 선수의 그 하드 캐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롯데자이언츠 광팬이 될 수 있었고 이런 스토브릭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사실 진짜 그냥 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엽 선수의 그 엄청난 그 홈런 그때의 감동 그거에 저희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림픽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인기 스포츠 창시자라고 생각합니다.
야, 어. 이건 되게 좋은 사실 말씀입니다. 그때는 야구가 그렇게 인기 종목이 아니었던 아니었어요. 것 같아요. 네. 네.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 올림픽은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쵸. 저도 기억상에 학교에서 봤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저도 학교에서 학교에서 봤어요. 봤어요. 그죠? 네. 학교에서 봤던 것 같은데 진짜 그때는 어쨌든 온 국민이 보니까 야구 룰도 몰랐어요. 네, 그때 야구를 몰랐어요. 온 국민이 보니까 그거를 또 와 그때 당시에 또 그런 활약을 펼쳐주니까 저는 그 이종범 선수의 이루타가 가장 생각이 나요. 그건 언제죠? 그건 언제죠? 그게 아마 만세 치고 가는 도하 거. 아시안 게임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 맞아요. 올림픽 아닌가요 그때? 그 동메달 딸 때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카타르 올림픽인가?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잘못 네,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알렉스 제가 씨가 괜히 알렉스 무리를- 씨가 계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약간 박찬호 말고는 야구 안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또 이정범 선수가 그때 막 일본 가 있고 이럴 때라서 막 대한민국의 야구 막 인기 있는 그 스포츠가 아니었는데 2008년 이후로 갑자기 이대호 선수가 그때 또 좋은 활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이런 애가 있구나 해서 인기도 많아졌고 어쨌든 이승엽이 다 했다. 야, 예. 이게 사실 저는 되게 동의하는 게 우리 얼마 전에도 K리그가 거의 바닥을 쳤잖아요. 맞아요. 또 뭐 좋은 우리 국제 대회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사실 이게 또 유입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좀 많은 말인 것 중요해요. 같아요. 진짜 되게 국제 중요한 것 대회의 같아요. 활약이 곧 이제 국내 프로 스포츠 인기로 연결이 되는 게 맞아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엽 선수를 꼽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죠. 네, 일단 동계하계 어느 쪽인가요? 다시 추워집니다. 아하. 아우 추워. 네. 누구죠? 저는 이 선수 하면 이 영화가 떠오릅니다. 네. 뭐죠? 겨울왕국이죠. 겨울왕국이요. Let 네. it go. 약간 엘사 같은 느낌이 있는 선수예요. 바로 우리의 유나킴입니다. 와. 와우. 넘사벽을 넘사죠. 꺼내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유나킴이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일단 두유노 클럽에 가입되어 있고 네. 일단 두유노 김윤아는 당연히 그쵸. 김연아는 당연한 거잖아요. 순- 진짜 업적이 저번에- 자기긴 해요. 순짜 저번에 커리 꼽더니 약간 야, 이분야 최고를 그냥 쳐버리네 그냥. 네.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김연아 선수랑 박태환 선수. 아. 근데 두 선수를 왜 생각을 했었냐면 그 분야에서 다시는 이런 선수가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약간. 네, 특히 네. 수영에서는 박태환. 다시는 금메달 못 딸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맞아요. 근데 저는 피겨는 조금은 지원이 들어가서 딸 수 있다고 약간 생각하는데 김연아 퀴즈 느낌. 네, 그죠, 맞아요. 그죠. 김연아 퀴즈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수영은 좀 그런 느낌이 수영은 적어서 선천이 박태환 80이라서. 선수를 맞아요. 네, 할까 이랬는데 그래도 박태환 선수는 아직 약간 현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은퇴를 한 김연아 선수를 꼽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김연아 선수가 사실 저희가 피겨라는 종목이 뭔지 몰랐잖아요. 몰랐죠. 김연아 선수를 통해서 피겨라는 종목을 알게 됐고 김연아 선수는 이제 소녀 때부터 맞아요. 이제 각종 대회에서 나가면서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우리도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을 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좀 줬고 이제 다 크고 나서는 정말 말 그대로 여왕이 됐습니다. 와. 모든 대회에서 1등을 안 하면 뭐 세계 선수권, 올림픽 이상한 정도의 선수가 됐어요. 맞아요. 진짜. 2010년도에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최초로 이제 금메달을 땄었죠. 네. 사실 금메달을 딴 것도 대단한데 사실 압도적이에요. 기록이. 다른 2위, 3위 선수들과. 점수 차가 많이 났죠. 네. 여자 싱글 사상 처음으로 200점대를 넘겼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78.5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프리 스케이팅에서도 세계 기록 150.06점을 세웠습니다. 야. 총점 228.56점. 아사다마오가 사실 일본의 김연아라고 해서 막 비교도 많이 되고 어린 시절부터 그랬지만 23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야. 네. 많이 차이 났어요. 그렇죠. 사실 이 라이벌 구도가 있어야지 이제 피겨도 재밌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라이벌로 쳐준 거지. 맞아요. 상대가 안 됐죠. 맞아요. 저는 마오 선수도 좀 세기를 잘못하고 태어난 것 수도 있어요. 뭐 아사다마오 압도적인. 선수 잘하는데 그럼요. 압도적인- 김연아라는 너무 큰 산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김연아 선수가 그 짤 중에 본인이 2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아사나마가 1위 한 대회였는데 맞아요. 1위 당단으로 맞아요. 올라가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맞다 나 2위지 이러고 맞아요.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만큼 1위가 익숙한 선수였습니다. 와. 하지만 이제 각종 대회를 우승을 하고 잠깐 한동안 음반이를 떠났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또 우승을 차지하고 맞아요. 14년도에 근데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이건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은메달을 땄었죠. 진짜 말도 안 됐어요. 완벽한 연기를 펼쳤는데 합계 219점, 11점 이렇게 받았는데 러시아의 소트니코바 소트니코바. 아직도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서트니코바. 224.59점 금메달을 줬었는데 이때 말이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 선수가 이외 갈라쇼라 그러죠. 선수들이 메달을 딴 선수들, 선수권의 순위에 든 선수들이 이제 연기를 하는데 무슨 나방인가요? 봄 같은 거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근데 진짜로 못했어요. 그 맞아요. 선수가. 근데 어떻게 우리 김연아를 제치고 1위를 했지? 정말 논란이 많은 대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래서 평점 스포츠가 이야기가 많은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쉬운 은메달을 따고 이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었는데 여기까지였으면 제가 김연아 선수를 안 꼽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활동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정말 큰 공을 세웠어요. 저도 그 연설을 봤었는데 김연아가 하니까 뭔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연습을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유엔 총회에서 하는 맞아요. 건데 그죠. 또 평창이 많이 또 떨어진 상황이었고 동계올림픽 개최를 그래서 뭐 점화식의 주인공도 하고 개최 이후에는 홍보대사로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은퇴 이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김연아 선수가 가장 올림픽 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그쵸. 없이 그래도 김연아 선수 은퇴는 했지만 그래도 종종 CF에도 나오시고 하면서 그래도 저희를 맞아요. 떠나고 있는 느낌이 맞아요. 안 들어요. 계속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워낙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좀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별로 안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가끔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어릴 때 데뷔해가지고 맞아요. 야, 아직도 뛰어? 막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맞아. 워낙 어릴 때 뛰었기 근데 아직 때문에 20대고 막. 음. 막 아니 그런 선수들. 20대지 않나요? 네, 김연아 맞아요. 선수?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대단합니다. 사실 그 김연아 선수를 결정지은 거는 저는 표정 연기로 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스포츠긴 자신감. 하지만 맞아요. 네, 그래도 이 표정도 중요해요. 들어가거든요. 연기력이잖아요. 맞아요. 연기가 필요한 거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일단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신체의 어떤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우, 아름답죠. 우리나라 비율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멋있네요. 그리고 그 화장도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 스모키 화장. 그거 되게 유명했잖아요. 야, 맞아요. 그건 대박입니다. 아무튼 뭐 김연아 선수를 꼽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약간 무친감이었지 않을지. 그렇지만 그거 보셨나요? 김연아 선수랑 그 윤성민 선수랑 CF 찍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둘이 이렇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뭔가 어색했을 것 엄청 같아요. 어색했어요. 레베루가 네, 엄청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김연아 선수가 했던 명언 중에 스트레칭하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PD가. 네. 근데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와. 몸에 배어 있어. 맞아요. 멋있어. 저희도 무슨 일을 할 거면 진짜 뭔가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해야죠. 생각, 예, 무슨 생각 하지 않고 네.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수민하면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좋아서 하고 있어요. 이날이 되면 그냥 와서 그냥 합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내년도에 있을 우리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우리만의 또 올림픽 스타를 뽑아봤어요. 네. 뽑아봤고요. 오늘은 어쨌든 저희 세 명이서 한번 달려와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네, 이대로 그래도- 갈까요? 형님 긴장 좀 보고 하셔야 싶습니다.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출석률 좀 높이셔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 개근인데. 그렇죠. 네, 좋습니다. 승준 씨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뭔가 이제 호주 수민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공부를 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약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 이건 우리가 좀 반성을 하면서도 또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네. 근데 워낙 경험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짬이 그렇죠. 네, 그 호주 수민함을 따라가기 위해선 저희가 더 그렇죠. 공부를 분발해야 많이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우리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스미남 다음 시간에도 한 주간의 소식 알차게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으니까요. 뭐 다들 연말 계획 때문에 바쁘실 텐데. 네. 우리 그래도 녹화 시간은 잘 준수해 주시고요. 전날 알겠습니다. 네, 전날 과음은 불금. 과음은 안 네. 되고요. 네, 그럼 저희도 여러분들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